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준하입니다. 자, 10월 30일 일요일 예상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토요일째 괜히 딴소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오래 갔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첫 경주입니다. 이세마 별정 C형 경주. 예, 믿음의 빛. 참 그 데뷔전 때 제가 유연하다 그랬는데 뭐 적중을 못 시켰죠. 로열파크를 좀 무시하는 바람에 못 시켰고, 지난번에는 그시한지 너무 빨랐어요. 13초 7인데도 그 흐름이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얘가 중후미에서 경주를 펼쳤어요. 물론 2번 게이트고 뭐 이제 문제는 주링허우죠. 주링허우가 데뷔전 때보다 조금 조교를 좀 약하게 했고, 그 다음에 지난번에 그 선행 외곽에서 라스트에서 조금 100m 남겨놓고 100m요? 어디다 써놨더라고. 몇 메타 남겨놓고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기대했다는 얘기군요. 근데 이번에는 목요일날 어제인가요? 한순조 기수가 여기다 대놓고 중간쯤에서 때리는데도 발은 바꾸는데 기대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은 여러분들 앞말이지만 조금 이렇게 눈여겨 보십시오.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더라도 좀 그렇고요. 임금님표 2000요? 말 이름이 좀 이상하네요. 말이 D가 너무 흔들리고 베스트 10이요? 제가 이번 주에 공부하다 보니까 자꾸 이 부마가 로우 카드 10이죠. 그 36주에 뭐가 잘 뛰었어요. 그래서 자꾸 이 혈통이 잘 뛸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히 다른 마필들 형제들을 보니까 이 채공이 약간 있더라고요. 채공, 그러니까 뭐 다는 아니더라도 돌연변이가 있겠죠. 근데 얘네들 혈통을 보니까 조금 채공이 있어요. 근데 잘생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10kg인데 조금 느려요, 걸음이. 라온에이스, 여기 나오네요. 이제 어저께 그 수성 챔프하고 같이 동반 숙부했던 마필인데, 여러분들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절벽 엉덩이가 이렇게 풍성한 게 아니고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민자로 꺾여져 있어요. 우리가 뭐 속된 말로 절벽 엉덩이라 그러나요? 마성씨나 얘는 그 엑스플로이트 혈통인데 동치에 비해서 조금 앞다리가 길어요. 뒷다리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아직 어리기 때문에 뒷다리 후구 추진이 안 돼가지고 앞에만 뛸라 그래요. 앞다리 뻗는 걸 보니까는 뭐라 그럴까요? 그냥 진짜 제가 예전에도 표현해드린 독일 병정처럼 촥촥촥 뻗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은 대부분 보면은 아마 지세가 전답지사 그러죠. 지세라 그러죠. 이 어깨보다 조금 앞쪽으로 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좀 예시장에서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주는 여러분 톡톡 대장군요. 이거 잘생겼던데 보니까 지금 주행 심사를 3번 받았죠. 이 3번 받을 동안 다 보니까는 다 질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조교 강도가 조금 올라가긴 했는데 9월 24일 날 골망년이 있었네요. 그런 것들 어떤 여파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금 그냥 쉬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첫 경주였었고요. 자, 두 번째 경주입니다. 1300m고요. 제가 오늘 몇 개 경주라고 말씀을, 오늘은 4개 경주 풀 겁니다. 4개 경주 푸는데 여러분들 그 4개 경주 푼다고 해서 그 경주가 유진아의 추천 경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건 큰 오산입니다. 제가 다른 경주도 현장에서 잡아낼 수 있어요. 놓칠 수도 있는 거고. 그것도 그 경주가 또 현장에서 또 지금 제가 좀 그 풀어가는 경주가 또 달라질 수도 있는 거고요. 경마라는 건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공부해가지고 내일 탁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1, 2라고 딱 맘먹었어요. 금요일날 저녁에까지. 근데 내일 아침에 토요일날 가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간이 없어도 이 얘기는 하고 갈게요. 지금 그 얘기인데 어떤 예상, 제가 3경주가 추천 경주다라고 예를 들면 저라고 치자고요. 또 남이라 그러면 안 되고. 근데 1경주, 2경주가 있어요. 내가 100만 원을 갖고 배팅을 합니다. 금요일날 내가 이제 100만 원을, 내가 내일 2경주에 100만 원을 배팅할 거야. 그렇게 예상을 했어요. 근데 딱 현장에 가니까 1경주가 좀 일찍 갔어요. 서둘러서 일찍 갔어요. 3경주가 추천 경주다 보니까. 근데 1경주에 가서 보니까 이게 배당이 2배면은 조금 아리까리해서 참을 건데 한 1.8배 이렇게 딱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공부를 해보니까는 그래 1, 2밖에 없어. 1.8배. 그러니까 여기다 예를 들어 주력으로 70만 원, 방으로 30만 원 이렇게 살 걸 갖다가
1.2배, 요 2.0배면 조금 아리까리하죠. 그래 뭐가 하나 걸려 이렇게 생각할 텐데 아씨 1, 2 딱 보니까는 1.8배야. 그래 맞아 이거밖에 없어. 1.8배 70만 원 넣어가지고 불려가지고 1.8배면 얼마요? 7, 8, 56 그렇죠? 그래가지고 삼경주에 조금 더 많이 먹어야지 욕심을 부려요. 딱 욕심 부렸는데 이게 죽어요. 딱 죽어 그죠? 그래서 70만 원이 날라갔어. 그러니까 70만 원이 날라갔으니까 이 삼경주에 하려고 30만 원이 남았어. 그 이경주에 또 보니까 한 2.2배 돼. 그래도 요건 조금 위험해도 야 내가 삼경주에 요거 살려면은 도로 복구해놔야 돼. 그래서 30만 원을 또 사. 죽어. 근데 정작 삼경주에 딱 승부할 때 1, 2로 승부하려고 그랬는데 1, 2가 들어왔어. 이거 뭐 고배당이면 미쳐버리지만 한 10배라고 치자고요. 들어와 아무것도 10원짜리 한 장 못 사. 그죠? 여러분들 이런 경우 많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데 1, 2경주에다 1.2배짜리에다가 뭐 2.0배짜리에다가 여러분들 뭐 이거밖에 없다라는 그 경마가 이거밖에 없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4개 경주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 경주입니다. 영웅건마 한 번 더 가야죠, 뭐 그죠? 뭐 얘도 엑스플로이트의 혈통이라 이렇게 아담하면서도 잘 생겼어요. 근데 2살짜리라 뭐 오늘도 보니까 두만강하고 뭐 동반 스폰 여러 번 하는데 사실 그렇게 파워감은 없어요. 그래서 이 경주 저도 이마피는 아까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배당파는 분명히 얘가 축으로 팔린다고 믿지 마시라고. 아니 너무 거기에 좀 맹신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경주였었고요. 자, 3경주입니다. 그냥 또 넘어갈게요. 이 두만강인데 제가 내심 이 두만강이 지금 주행심사 때 478km였었는데 오늘 보니까 배가 너무 없어요. 지금 이게 조금 전에 이경주 영웅건마랑 같이 동반 스포했던 마필인데 조교가 좀 세서 그런지 앞말 보면은 배가 없죠. 배가 없는데 뭐 마리도 못 믿고 큐피드레이드가 선행을 가버리면 마리가 지난번에 모래 맞고 못 뛰었죠. 그래서 역시 뭐 스피드엘라도 그렇고 피코 타임도 그렇고 파티 타임이네요. 피코 타임 탄성 연발이요. 여기서 이 얘기 하고 갈게요. 자 보세요. 제가 탄성 연발을 지난번에 추천드렸던 이유는 말의 컨디션이 아니에요. 다른 상대들을 다 읽어냈기 때문에 뒤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진아가 좋아하는 추임말을 하나 건진 게 이거였었다는 거. 못 오잖아요. 얘가 만약에 컨디션이 좋았다면 이거 오죠. 근데 컨디션이 아닌데도 이런 흐름 저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주도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컨디션만 갖고 공략을 하는 거. 컨디션이 안 좋아도 뭐 어떤 땐 공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노림수죠, 사실. 노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주인데 그날 예를 들어서 해누리 1번 게이트에 해누리가 선행을 실패했다면은 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죠, 거기? 예. 동해비카. 얘가 선행을 나서 줬다면 얘기는 좀 달랐을 거예요. 근데 동해비카가 단거리인데다가 따라가도 되니까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해누리에게 좋아져. 이런 걸 놓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올라올 수 있는 말필만 찾다 보니까 탄성 연발이었던 거죠. 근데 뭐 뭐죠? 그쪽에 있었던 예상가들 보니까 전부 다 해누리를 추천했죠. 추천하더라고요. 뭐 해누리를 막 응원하더라고요. 그게 20몇 배 나왔죠. 24배.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예상가들을 좀 선호를 하십시오. 와우, 해누리 같은 걸 찾아낼 그러니까 저같이 탄성연발을 찾아내서 못 맞추는 것보다 그런 해누리를 찾아내는 예상가들이 더 낫죠.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얘기고요. 자, 1200m 4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갈게요. 검진, 뭐 단점 말씀드렸잖아요. 늘프루코크가 선행을 가요. 하이페이트가 2번 게이트에 모래 맞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오늘은 임기현 기술은 아마 모래 맞힐 것 같아요. 맞춰가지고 오늘 아침에 스포하더라고요. 주중 내내 스포 안 하길래 내심 기대했는데 오늘 아침에 스포하길래 제가 금곡성. 어떤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친구인데
자기 얘기했다고 또 뭐라 그럴라. 이게 지금 올 봄이죠. 5월 8일 날 순군을 해가지고 3착을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드는 겁니다. 본인이 형님 저 말은 그러니까 다시 판단해야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아무 소리도 안 했는데 다시 판단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마필은 그 친구가 제대로 본 거예요. 다시 판단할 필요 없어요. 이마필 자체가 아까 토요일자에서 얘기했던 골드 패션 있지 않습니까? 그거 조금 축소해 놓은 거, 그거보다 조금 더 심하다라고 보면 왜 결정력이 없어요? 이마필 보시면 알아요. 컨디션 좋습니다. 컨디션이 맨날 좋아도 그만큼밖에 못 있잖아요. 뭐예요? 목이 짧고 고개가 낮기 때문에 거기다 등치가 작아서 신장력이 없어요. 그 라스트 딱 100m만 오면 두 마필, 얘가 만약에 인기 1위였을 때 두 마필만 있으면 2번, 3번이 예보 비슷하다는 능력, 그리고 한 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거. 그러니까 세 마리가 그러니까 인기였을 때는 그러니까 얘의 어떤 단점이 크다라는 얘기죠. 근데 뭐 이경주에서 선행 갈 수 있나요? 그런 거는 한번 따져 보십시오. 430km네요. 그죠? 13초 4, 13초 8, 13초 8, 14초 1. 그 정도입니다. 자, 다음 경주로 가겠고요. 자, 5경주입니다. 자, 이 경주부터 좀 풀어갈 겁니다. 근데 제가 조금 풀어가는데 전부 다 풀지 않고 그냥 좀 한 마리씩만 풀어갈게요. 자, 6번 송환강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것들은 아실 거예요. 막 요즘에 복귀를 좀 많이 합니다. 복귀를 이만큼 해요. 이만큼. 근데 이게 저는 이 복귀가 이번 주에 당장 통하리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 어떤 말이든 간에 이 복귀를 해놓으면 나중에 이마필을 기억하죠. 근데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복귀를 해놓고 나서 조교를 보면 쉬워요. 아, 저 마필이 실전에서 이렇게 뛰니까 이렇게 조교를 하더라. 실전에서는 이렇게 뛰는데 조교 때는 이렇게 뛰더라. 이런 것들이 많이 걸려들어요. 이게 쌓이고 이게 1년, 2년 쌓이지 않습니까? 그럼 3년째 가서 나타나요. 그래서 지금 한 1년만 더 빡시게 한번 공부해 보려고 요즘에 열심히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효과를 내드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6번 송암강자입니다. 송암강자. 이게 지금 보니까 세영이, 혜선이, 또 누가 탔지? 제가 3번 봤는데. 상혁이. 근데 전부 다 안으로 들어가요. 스타트 고 하면은 뭐 외곽 게이트든 6번 게이트 누가 한번 타는 것 같은데 5번인가요? 9번 다 송환, 상혁, 혜선 그 전에 세영이도 단거리에서 탔네요. 그 전에 이제 1300에서 탔고 맞아요. 제가 그래서 중간 보다가 건너뛰어서 한번 멀찌감치 봤는데 51조에 있었던 마필이죠. 근데 스타트만 하면 다 내측으로 들어가요. 왜 들어가요? 내측 사행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행이 불안해서 얘가 아마 재검을 받고 나올 거, 재검을 한번 그 지정받았을 겁니다. 근데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페로비치 기수가 한 번은 여기서 이렇게 쫙 놔주더라고. 근데 어제도 그러고 오늘도 그러고 다 이 내주로에서 안으로 기대지 못하게 탁 중간에서 해요. 딱 중앙에서 왼쪽 채찍 탁탁 때려가면서 많이 때리지도 않아요. 그냥 명령만 탁탁탁탁 받아들일 정도로만 탁 조교를 하더라고요. 근데 얘의 단점이 하나 있죠. 근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 내측 사행을 고쳤다 이거예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주폭이 커요. 무척 커가지고 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라스트 오면은 상혁이가 타든 문세영 기수가 타든 전부 다 라스트 한 100m 남겨놓으면 여기까지는 잘 와요. 내측이 펜스 타고 잘 오다가 여기 딱 오면은 뒤로 가요. 뒤로 간다는 것보다 남들이 추월을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주폭이 크더라도 제 얘기는 뭐냐면 페로비치 기수라면 충분히 힘을 그만큼 안배해서 탈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송환강자를 노릴 건데 이글삭스는 여러분들 하나 그냥 요거
은빛바다도 말 좋아요. 착한 건 듀엘 폭풍도 깡박에 날라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죠. 착한 그만 앞에 있죠. 은빛바다도 앞에 있죠. 얘네들이 지금 결정력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 오는 듀엘 폭풍도 조심을 하라는 얘기고 이익을 싹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이제 어저께 토요일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난번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지난번에 찾아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공부한 건데 시간 없다면서 왜 그러느냐 그러실 것 같은데 어디다 써놨더라? 아 여기 있네요. 직전에는 출전 지원으로 한 주 더 훈련했다. 그래서 3주를 했고 이번 주는 금주는 열흘밖에 안 돼요. 3주면 3, 7이 21일 동안 했고, 그러니까 얼른 계산해서 이번에는 원래 이제 한 주 반 하는 거죠. 그러면 10일 정도 훈련을 했어요. 근데 지난번에는 한 주 훈련하고 나오려고 그러다가 출마해서 낙오됐어요. 낙오돼서 한 주 더 훈련하니까 얘는 좋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했는데 추천을 드렸죠. 근데 오늘은 정상 주기 4주 만에 나오면서 과연 열을 조기했을 때 이 효과를 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얘는 고개도 높고 안쪽으로 기대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스타트 능력이 좋더라고요. 순발력이 좋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은 그 21일 쪽에 그러니까 한 주 더 훈련한 거를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은데 한 주 더 훈련해서 좋은 말이 있고 아까 제가 토요일에서 말했던 아침 나라처럼 한 주 더 훈련해서 말이 다운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한번 그냥 체크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 착한 것만 요거는 좀 흉 좀 보고 흉 보면 안 되는데 이 최원준 기수가 지금 3주 만에 나오죠. 얘도 이 외주로 해서 자꾸 이제 얘가 원래 이제 어릴 때 보면 왼발만 썼어요. 그걸 이제 알고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알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알고 자꾸 그 조교할 때 습보를 할 때 보면은 왼쪽 채찍을 때려요. 왼쪽 채찍을 때려서 오른발을 쓰게 해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이 방송을 볼 일은 없겠죠. 볼 일은 없는데 근데 그 실전에서 말을 타는 거 보니까 실전을 보니까 전부 다 오른쪽 채찍을 때려요. 그러면 도루함이 타불이죠 이거는. 그죠? 원래 얘가 왼쪽 다리에 운동이 많이 돼 있던 어릴 때부터 운동이 많이 돼 있던 마필이라 지금 이렇게 뛸 때 보면은 자꾸 왼쪽 발을 쓰려고 해요. 그러면 그 훈련 때 그래서 최원준 기수가 왼쪽 채찍을 대서 오른쪽 발로 바꿔주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뭐랄까요? 그 오른손잡이 같으면 오른손 힘이 한 70%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쪽 힘은 30%밖에 안 되잖아요.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 그러면 이게 7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에다 자꾸 지금 근육을 형성시켜주고 그 발을 좀 유연하게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게 다 조교를 해놓고 실전에 가서는 도루하면 그렇게 오른쪽 채찍을 때려요. 왼발을 쓸 수밖에 없게. 그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얘는 지금 오른쪽 발에다 지금 운동을 시켜놨기 때문에 오른쪽 발을 실전에서 쓰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자꾸 실전에 들어가면 제가 그래서 다른 거 2번 탔죠? 예. 최근에 2번의 경주를 보니까 2번 다 그렇게 타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얘도 이제 골드삭스 모양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상대가 약하기 때문에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그런 겁니다. 이제 좀 잠깐 이제 제가 흉을 본 거고요. 자, 5경주였었고요. 자, 6경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공부한 거를 펴놓고 오늘은 한다 그러면서 좀 깜빡 잊어버려서 자꾸 좀 자, 이경주에서는 참 육경주는 제가 이렇게 짝대기 그어놨어요. 이 천지성공인데 얘를 봅니다. 참 하는 짓을 보면 무조건 뛰는 마필인데 어려서 그러나요? 이 컬러지 플라잉이 그 제가 예전에 부산에서 왔던 마필들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그런 마필들
유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얘는 안 그래. 얘는 조금 이렇게 덩치가 커서 둔탁한 맛은 있어도 그네들처럼 그렇게 둔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실전에 들어가면 결정타가 없어요. 이게 안말 때문일까요? 이게 아마 순말이었어서만 성공을 했을 것 같아요. 초원 강타 조금 뒤가 조금 흔들려요. 지난번에는 안 그랬었습니다. 안 그랬는데도 제가 그 경주에서 제가 빼드렸던 데일 신화의 톡톡 여장군이었었죠. 뭐 이건 뭐 빼드린 건 아니고 받치고 가자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 이유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유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고요. 조심해야 될 마피 프리트 비체입니다. 이 경주에서 가장 센 마피를 찾으려면 프리트 비체고 컨디션은 조금 떨어져 있지만 이 경주에서 잠재력 아직까지도 버리지 말아야 되는 마필은 천지 성공이고 IMF 스타입니다. 또 이 마필도 공백기가 있기 때문에 쫙 보니까 누구네 집에서 왔더라? 34주에서 왔던가요? 어디서 왔던데? 이렇게 기억을 못해요. 이게 선행 갈 수 있어요. 조교 때 조금 몸은 무겁더라고요. 몸은 무거운데 현장 컨디션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경주는 제가 지워놓은 경주라 그냥 지웠습니다. 동그라미를 쳤다가 도로 지웠습니다. 자, 7경주로 가겠습니다. 제가 밴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뭐 3경주가 추천 경주인데 그건 힘에다님 두고 한 소리는 아니고 요 경주에 제가 이제 힘이 같은 맥락이긴 합니다만은 이 경주가 아마 여러분들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죠? 청담불패 지난번에 진이겼죠. 마중물 지금 8주 만에 나오죠. 그 다음에 구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체장이 긴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상당히 약했었고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조금 저처럼 허리가 길어요. 그러니까 하체하고 말하고는 틀리죠. 근데 제가 예를 들자면 제 하체하고 제 상체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50cm, 50cm, 50cm인가요? 50cm, 50cm. 근데 그래서 허리가 길지 않습니까? 이 허리가 긴데 얘는 보면은 여러분들 말이 후구 추진할 때 보면은 후구에 힘도 있어야 되지만 허리가 유연해서 싹싹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는 체장이 긴 마필들이 대부분 보면은 후구 추진력이 조금 짧습니다. 얘가 지금 그래요. 거기다 좀 흔들림도 있고 지난번에는 외곽으로 좀 감아갖고 스타트 늦어서 앞에 말을 돌아서 나와요. 모래를 안 맞추기 위해서 살짝 돌아서 나와서 이제 이겼던 건데 뉴시테달이에요. 뉴시테달이고 그러면 내심 이 코팔레로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제가 일부러 윤승하는 거 그러니까 몇 분 안 남았길래 얼른 가서 윤승하는 걸 봤어요. 혹시 내가 뭘 놓치고 있는 게 있나 해서 제가 윤승은 볼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녹음 끝나고 그러면 말든 이미 다 발주대까지 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 조금 일찍 끝났길래 이 코팔레로 윤승하는 걸 윤승 때는 사람이 타면 또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주 씩씩하고 아주 부드럽더라고요. 근데 뛰는 걸 보니까 또 역시 걸음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금 이 코팔레로가 지금 딱 걸리는데 오늘 주인공 누구냐면 이 장산천하입니다. 장산천하. 이것도 또 어디다 떠났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다시 아무튼간에 이 장산천하가 지금 공백기가 33주요? 31주요? 31주입니다. 31주인데 훈련을 지금 한 2달 한 것 같아요. 2달 했어요. 2달 정도 한 것 같아요. 1달 반? 제가 어디다 써놨는데 엄청 많이 했어요. 아무튼 제가 어디 이거 여기 공부할 때 써놨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7월 23일부터 수영 조교를 해가지고 9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훈련을 했다. 이제 이 얘기입니다. 7월 23일부터 수영 조교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 8월, 9월, 10월, 9월 18일부터 지금은 한 달 거의 반 됐죠. 7월 23일부터 수영 조교를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주에 저희가 누구죠? 이동화 기수가 기승을 했던 건가요? 아르고 사랑했었나요? 그와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하고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식입니다. 이런 뭐 장산천하가 뭐 460kg짜리 때 크게 대성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만 한 번쯤은 깔딱할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한번 그런 성과를 좀 한번 워낙 공백기가 길기 때문에 남들이 안 쳐다볼 때 남들이 조금 등한시할 때 한번 이 정도 컨디션이면 되지 않겠냐. 또 앞에도 갈 수 있는 여지도 있더라고. 그래서 한번 좀 뒷심도 있고요. 거리를 조금 늘려서 나온 이유가 동수가 조교했죠. 김동수 조교사랬는데 김동수 기수가 조교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아요. 자, 아무튼 뭐 출경주였었고요. 자, 8경주입니다. 자, 7경주에 이어서 이제 8경주도 마찬가지예요. 이 파워 앤 스피드도 또 찾아봐야겠네. 파워 앤 스피드도 예. 7월 14일부터 수영주 포함해서 훈련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그 뭐죠? 주행 심사를 하고 그러고 나와서 그 훈련 성과를 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8주 만에 나오면서 며칠 조교했다고? 8월 10일 예. 그러니까 조교 일정이 그 당시에는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근데 얘는 보니까는 아주 가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체형을 갖고 있어요. 아주 상당히 좋은 아주 경쾌해요. 그래서 이 코디앙 러브 왜 1200개 출전시킬까를 생각해 봤어요. 자, 이마필도 이제 단점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바람 속으로 선행 안 가면 조금 힘들죠. 두 번째 그 전 경주 제철이가 선의권에서 따라갔는데 못 와서 지난번에 페로비치 기수가 냈다 선행을 가버리죠. 태양별 요거 뛰는 마필인데 지금 53주로 가면서 컨디션 아니죠. 자, 오늘 토탈워커입니다. 토탈워커 제가 금비들림하고 토탈워커하고 동반 습보를 했는데 제가 둘 중에 하나를 골라야겠다 싶었는데 그냥 둘 다 해버리자 그런 식이었어요. 왜냐하면 둘 다 지금 컨디션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경주는 토탈워커가 이마필이 조금 무리해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코디앙 러브가 선행을 가고 바람 속으로 이거 뭐 선행 안 가면 조금 힘들게 뛰겠죠. 외곽으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7번 게이트의 토탈워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제가 전개를 그렸습니다. 자, 8경주였었고요. 자, 9경주입니다. 1200m가 1200m입니다. 지금 크린업 킹하고 코리아 정상이 지금 하위군이죠. 황금천하도 있네요. 황금천하. 수성 캡틴도 코리아 정상이 56점 레이팅. 황금천하가 44점. 수성 캡틴이 70점. 얘는 2군이에요. 나머지가 2군이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왜 이거는 뭐 이런 걸 여기서 따지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거 여기에 어떤 분석하는 데 있어 여러분들이 일단 사이즈면을 보는 거죠. 황금천하나 크린업 킹이나 코리아 정상은 일단 한 수 아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하위군이다. 그런 걸로 빼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일단은 여태까지 보여준 능력상 그렇고 그럼 남는 마필이 누구예요? 설로, 샴노코, 강복 70 여기 1군 마필이죠. 수성 캡틴, 고저스트림 이런데 자, 뭐 설록은 뭐 여러분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1순위입니다. 1순위. 만약에 여기서 이기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 조금 어리긴 한데 내년 그랑프리 정도 가면은 뭐 큰 부상이 없다면 올 그랑프리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투표하나요 지금?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고 조금만 더 말이 뭔가 2% 부족해요. 근데도 뛰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걔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고저스트림은 제가 단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선행을 안 가면 실패할 조금 힘겹게 뛸 거다.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샴노코입니다. 샴노코. 얘도 거의 한 500km 나갔는데 3살짜리인데 설록이 부드럽다면은 부드럽고 힘과 그런 것들을 다 갖췄다면은 이 샴노코는
부드러움은 조금 떨어지지만은 근성을 갖고 있어요. 개보다, 그러니까 천록하고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부드러움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다른 마필보다 부드러움이 상당히 좋아요. 이 마필 기억하십니까? 데뷔전 때 유승환 기수가, 제가 지금 알기로는 그래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이거는 제가 안 찾아봤어요. 제가 기억하는 말이 맞을 거예요. 유승환 기수가 처음에 탔을 때 제가 이렇게 생겨서 안 뛰지는 않을 겁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은 첫 데뷔전 때는 유승환 기수가 타고 두 번째도 탔던가요? 근데 모래 적응을 두 번 다 못했어요. 다 못하고 나서부터 말이 지금 이제 현재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13번 뛰어서 7번 입상을 했어요. 데뷔전 때 제가 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잠재력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능력이 있는 마필이에요. 대신 모래 적응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두 번 다 해가지고 저희가 죽었지 않습니까? 죽었는데 가능성 충분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진말이에요. 예, 한진말이네. 올해는 조금 그럴 것 같아요. 올해 그랑프리는 좀 그렇고, 고저스 드림도 수성 캡틴도 강복 70이 많이 차분해졌어요. 강복 70이 지금 임난 기수, 조성근 기수가 전부 다 그 말이 너무 흥분해가지고 졌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말이 많이 차분해졌더라고요. 조교를 조금 약하게 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구경주였었고요. 자, 10경주입니다. 이 경주도 그냥 갈게요. 뭐 딕시 플레이시 지금 조금 컨디션이 안 좋고, 성강이가 지금 지난번에 뛴 걸 보니까 선행을 뺏어서 갔죠. 뺏어서 가가지고 라스트에 또 덜미를 잡혔고, 위너스 골리가 지금 계속 다운되는 이유가 왼쪽 그 어떤 그 뒷다리 때문에 그렇고, 그랜드 푸닉스 조금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마성 신화처럼 얘도 이 조금 이렇게 앞발을 좀 멀리 디뎌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고 멀리 디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꼴찌온 이유, 그 전에 머리 친 이유, 그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리 칠 때는 왜 그랬고 꼴찌 올 때는 왜 그랬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진이 1700을 다 소화시키려고 좀 조기가 세졌어요. 오늘 보니까 그동안은 계속 말이 똑바로 뛰더니 이 마필 원래 안으로 기대는 마필이었었죠. 차분은 해졌어요. 많이 차분해지니까 뛰더라고요. 자, 마지막 경주입니다. 11경주 갈게요. 자, 이 경주도 이제 조금 풀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려가지고, 자, 강성대곡이 지금 460kg짜리가 80kg까지 20kg 풀었어요. 매직탑이랑 같이 동반 승부를 했는데 좀 몸이 좀 무겁더라고요. 로열 지블입니다. 참, 이번 주 내내 정말 어느 정도냐면요, 로열 지블리 속보 한 바퀴 오지 않습니까? 한 30초 쳐다봐요. 두 번째 또 속보 오죠? 또 30초 쳐다봐요. 세 번째 구보 오죠? 또 30초 쳐다봐요. 그러니까 다른 마필들을 거의 못 볼 정도로 이 마필을 내가 유심히 봤어요. 그러니까 이경주에 지금 축을 세워야 되는데 그 축을 못 세우겠더라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보니까 이런 상태에서도 박태준 기수가 3착을 와요. 근데 3착 오는 그 과정을 보니까 발이 거의 다 섰어요. 서가지고 다른 마필들하고 다 같이 서요. 같이 섰기 때문에 박태준 기수의 그 매에 못 이겨서 뛰었더라고요. 여러분들 보죠. 13초 6, 그 전에가 13초 8, 14초 2, 13초 7. 좀 그래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이경주가 지금 2번 장산호랑이나 누구죠? 호위무사는 요새는 따라가면 안 되고, 선행 가면 안 되고, 주얼리 파티지가 있죠? 4번. 얘네 둘이 선행을 가면, 얘가 선행을 가면 지금 컨디션이 아니기 때문에 얘를 죽여 죽을 수가 있고, 얘가 선행을 가면 지금 말이 컨디션이 좋아졌기 때문에 좀 일순할 수가 있겠고, 그러니까 이건 불안하죠. 강성대구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파워이직한 한 수 아래고, 로열 빅토리도 마찬가지고, 호위무사는 그 남는 게 누가 남아요? 자, 5번 블랙다이하고 7번 왕래가 남아요. 근데 이 블랙다이가 지금 7살짜리 암말인데 얘가 미쳐 있어요. 블랙다이가. 그러니까 7살짜리 암말이 뛰면 얼마나 뛰겠냐, 이걸 한번 생각을 하시면 돼요. 컨디션은 좋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왕대입니다. 이거 컨디션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는데 2%? 아니 3% 부족해요. 3% 부족한데 얘가 7마리인데 지금 강등됐죠. 3% 부족해요. 3%. 오늘 아침에도 또 제가 그래서 이경주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맨 노열지불리만 쳐다보다가 오늘 아침에 왕대를 쳐다봤더니 조금 2% 부족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뭐 제 성향 아시면 대충 눈치채셨을 것 같습니다. 자, 12경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월의 마지막 주 10월 29일, 30일 예상 모두 마쳤습니다. 자, 이번 주를 아마 일요일 날 뭐 한 4도까지 떨어진다죠. 그런 예보가 있습니다. 예보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11월 달에는 아마 재밌지 않을까. 11월 달에 고 기온까지 한 2도, 3도 고 언저리에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까지의 어떤 그 분석했던 방법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자, 오늘도 여러분들 건승하시고 꼭 이기십시오. 감사합니다. 유진아였습니다.